이번 사연은 며느리 뺨 때린 시모가 얼굴 곳곳에 멍이 든 채로 시아버지에게 끌려와 사과를 했다는 사연인데요. 시모 앞에서 신우 뺨을 때렸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시모의 사과를 받았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 지르는 신우 뺨을 남편이 또 때리더라고요.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이제 자기 엄마 안 보고 산답니다. 시모는 또 쫓겨나서 신우 집에서 지내고 있대요.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시댁인데 이게 다 미꾸라지 같은 시어머니 때문이네요. 남편과 저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 남자와 만나며 데이트 비용은 제가 더 많이 썼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내가 좋아서 쓴 돈이니까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 남편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어요. 월급도 훨씬 많이 받게 되었고 홍기가 찬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오픈했는데 남편은 시댁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같은 남자가 무슨 결혼이냐고 하며 결혼을 미루자고 하기에 결혼하고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자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은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피스텔을 그냥 두라고만 하고 계세요. 팔아서 돈을 드리던지 부모님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던지 둘 다 증여세가 나온다는 핑계를 대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단 예물 같은 것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남편과 모은 돈을 합쳐 결혼 비용 썼고요. 시댁에서는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댁 빚을 갚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정년퇴직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고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춤바람이 몇 번 났었고 돈사고도 자주 쳐서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한 직장 꾸준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사셨지만 모은 돈은커녕 빚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주지 못하니 외면해버렸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시댁에 저희 친정의 경제력이나 저의 경제력을 굳이 말하지 않았고 집을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 끼고 산 집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저희 결혼하고 용돈도 드리고 하니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자꾸 가르치려 들고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에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시고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없을 때는 좀 한가하지만 일거리가 몰릴 때는 엄청 빡세게 일을 해야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면 가실 생각을 안 하고 남편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야 가셨습니다. 바쁠 때는 저도 일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고 있구만 뭐가 바쁘냐고 하실 뿐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실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 뒤지고 제 물건 마음대로 만지고 하면서 집에만 있는 애가 사치가 심하다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가끔 제 화장품을 집어가시기도 했는데 그걸 왜 가져가냐 했더니 아들이 벌어서 산 거 내가 못 가져가냐며 당당하게 가져가셨습니다. 나도 돈 번다고 말하면 네 용돈이나 벌겠지 이러셨어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전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집은 친정에서 해준 집이고 제가 버는 돈이 남편 돈의 2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대요. 그러니 더 이상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아들 이혼당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만 계시길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전날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고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는 거 배웅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들이닥쳤어요. 피곤한데 언제 갈지 모르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들어오니 제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한숨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는 시애미를 보자마자 한숨이나 쉬냐고 하고 신우도 언니, 우리 오는 거 싫어서 그렇게 티내는 거예요? 이러길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태로 힘들게 직장 다니는 남편 아침이나 먹였겠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우는 왜 안방에 들어가려는 건지 제가 인상을 썼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덕에 호강하는 주제에 시댁을 개떡으로 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까지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집이 내 집이란 거 어제 남편이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언성 높여 말했습니다. 이게 왜 네 집이냐? 내 아들 집이지. 네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몰라도 내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 버릇 고치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집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보시라고 이 집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 낸 자료도 보여주었어요. 우리 아빠가 해준 내 집이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짓말 말라며 저에게 달려들 태세더라고요. 내 몸에 손만 대보라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 그렇게 잘난 줄 아냐고 내가 돈 써가며 만났고 집에 와서 데려다 살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번쩍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싸대기를 맞은 거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남편 잡아먹으려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또 달려들려길래 바로 전화기 들고 112에 전화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소리를 지르고 있고 신우가 눈치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바로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들어오면서도 남편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얼굴 여기저기에 멍자국이 난 채로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맞은 거겠죠?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안 따라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얘기 들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저를 쳐다보며 사과를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자식들 어릴 때는 춤바람 나서 남자나 만나고 돈 날려 먹다가 자식 결혼하니까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나중에 조사는 받아야 할 거라고 나는 합의 같은 거 절대 없을 테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우가 가족끼리 무슨 신고냐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신우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때릴 수 없어서 아가씨를 대신 때렸어요.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말했고 소리소리 지르는 신우 뺨을 남편이 몇 대 더 때렸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에게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니년이 지금까지 가져간 내 화장품이랑 물건 전부 가져오라고 했고요. 시어머니도 내 옷이며 화장품이며 살림살이며 가져간 것들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절도죄도 추가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장 전부 내쫓으라고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세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계속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중간에서 똑바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요. 결혼 전부터 처가 덕분에 이렇게 우리 결혼하는 거라고 시댁에 확실하게 말할 걸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에서 가져간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큰 가방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방 2개를 놓고 나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볼 일 없도록 하라고요. 어제는 신우 싸대기를 때렸지만 앞으로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 싸대기를 때릴 거라고요. 남자에 미쳐서 돈 사고나 치던 주제에 어딜 엄마 대접,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 했냐고요. 인간도 아닌 걸 그동안 어머님이라 불러준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등 떠밀어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왔을 때 제가 했던 말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앞으로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아버지만 뵙고 오겠다고 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더라고요. 3달 정도 지났는데 그 후로 시댁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지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신혼의 집에서 사위 눈치 보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경찰에 신고했던 건 합의 절대 안 봐줄 거예요. 신우는 저와 남편한테 맞은 거 신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마주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만나면 정말 시어머니 얼굴에 바로 제 손이 올라갈 테니까요.
제 마음도 가라앉을 날이 오겠죠.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시모 같은 사람은 몽둥이가 약인데 쓰니님이 잘 처신한 것 같네요. 남편 행동을 보면 남편도 본인 엄마에게 학을 뗐나 봅니다. 쓰니님 말씀대로 시간이 약일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